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6 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일단 이제 양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해 볼까 하는데, 현재 이제 기사를 보니까 5명 중에 4 명이 손실이다. 양자 컴퓨터주 눈물의 물타기. 이런 이제 좀 슬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보니까 손실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제는 뭔가 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기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 분석가 젠순왕의 저주는 양자 컴퓨팅 저가 매수 기회다." 라는 기사가 오늘 오후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길포이라는 사람이 "기존 기술 기업들이 전략적 인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양자 회사들을. 그래서 "공격적 투자 성향 투자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기술 기업들, 메이저 기술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기업 인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4 개의 기업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인제 흔히 알고 있는 5대 양자주에서 실스크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제 DAV 컨텀 같은 경우에는 어 $5.18를 인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현재 주가보다 높은 쪽으로 인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좋은 언급이죠. 좋은 코멘트고, 아이온큐도 인제 언급을 해 줬고, 그다음에 리게티도 언급을 해 줬고, 대신 인제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살짝 떠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사인데, 요것도 인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이 "양자 컴퓨팅이 5년 안에 엔비디아 GPU 사업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업계 전체에서 지금 젠슨왕의 전망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기존 컴퓨팅 사업,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기존 컴퓨팅 사업이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 CEO의 발언이 자기 방어적이며 양자 컴퓨팅이 엔비디아의 GPU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디에이브 퀀텀 CEO 역시 그전에 얘기를 했었고, 아이온큐 CEO가 이번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 년은 양자 컴퓨팅 도약의 원년이다. 그리고 30 년에는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피터 체프먼 CEO가 성명을 통해서 "젠슨왕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양자 컴퓨팅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아마존, 구글, IBM, MS, 엔비디아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적 예상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실적이. 그래서 인제 자기 방어적인 발언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양자 컴퓨팅 열풍이 가라앉으면은 엔비디아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안에 기술 분야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요거 인제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양자 컴퓨팅이 충분히 발전하면은 지금의 인제 엔비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GPU 데이터 센터의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대 양자주의 선두에 서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인제 기사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수십 년 내다본 양자 컴퓨팅 플랫폼에 양자 인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제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뒤에서는 여러 가지 양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R&D, 그다음에 양자와 고전 컴퓨팅 결합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를 해 왔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그 투자의 근거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10 개의 직무,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인재 확보. 그래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래의 양자 채택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양자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 놓은 거를 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정리를 해 보자면, 젠슨 왕의 최근의 발언을 우리가 곡해를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시장에서.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 버렸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은, 지금은 저가 매수가 유효한 과매도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은 젠순왕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세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양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요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간외죠. 시간외 시세에서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주 전체에 상승 기류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4개 기업에서 제외가 됐죠. 언급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힘없이 그냥 죽을 섹터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섹터에 대한 이제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아이온큐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정확히 이제 21달러에서 35달러 구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반 가격인 28달러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약간 또 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대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온큐의 흐름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 섹터를 볼 때 그저 그런 잡주를 매매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그냥 거품이 꺼져 버릴 잡주라면은 우리가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제 장기적인 양자의 비전이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손실폭이 너무 커서 지금 손절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팔면 오를까 봐요. 그래서 인제 거의 죽었다 싶었는데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투자나 매매를 하실 때는 원칙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번의 경우에만 무손절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이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갈 거야. 그때는 인제 손절하지 않는 거지만 단순히 그냥 손실폭이 커서 걱정이 되거나 팔면 오를까 봐 그냥 조바심이 생기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빨리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거의 생명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매매를 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를 제가 한번 백테스트를 해 봤는데 수익을 낸 사람, 손실을 낸 사람의 차이가 100%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인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항상 과거의 사이클을 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번의 사이클이 있었다.' 그러면은 또 '이 사이클이 초입이구나.' 그 초입에서 매수를 하게 되죠. 이평선이 서서히 분산되는 그 초입. 아니면은 돌파하는 자리죠. 돌파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요 지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인제 가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2달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라는 거는 인제 항상 그 폭죽이 터지는 그 자리가 있죠. 최대 분산 지점입니다. 이평선들이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예. 벌어지면서 이격이 생기면서 첫 음봉이 나올 때 또는 폭락일 음봉이다 했어요.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쭉 올라가다가 첫 음봉이 나올 때 사실은 여기서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여기서 인제 놓쳤다면은 사실 여기서라도 시가의 20 선을 하향 돌파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사실상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미련이 남죠. 미련이 남으면은 계속 그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는 상황 또는 '아 올랐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든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은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현명하게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이온큐에서 아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제 손실이 나신 분들 보시면은 과거의 사이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어느 정도는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인제 시세에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게 설마 떨어지겠어?' 그 설마가 극에 달했을 때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매수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은 항상 최대 분산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평선을 보시면 이게 사실상의 위험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험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눌림목을 찾는 것도 수렴했다가 다시 분산되는 요게 위험성이 전부 다 인제 해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분산되어 있는 시점에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인제 매도의 어떤 타이밍도 놓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대음봉 이후에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거를 확인하고 팔거나 다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사는 행위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대응이지만은 어느 정도 예측에 베팅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수 매도가가 이렇게 거꾸로 돼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테슬라의 교훈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도 정말 수많은 이제 부침을 겪고 회사가 망하네 마네 별 얘기가 다 있었죠. 하지만 존버하신 분들은 결국 승리를 했고요. 떨어질 때마다 테슬라의 미래에 베팅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항상 그 환호할 때 축제가 극에 달해 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테슬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기술 요소에 문제가 없다면은 오늘 기사에서 보셨듯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섹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개별 차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인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온큐. 그래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젠슨왕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D-Wave CEO에 이어서 바로 스피치가 나왔죠. 그래서 전고점 라인을 봤을 때는 20일에서 35 정도 고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35 천장을 뚫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 이상의 어떤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21선을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 인제 2 등주죠. 리게티 컴퓨팅. 리게티는 이제 6에서 9.5 달러 밴드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최근에 리게티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리게티가 상승을 한다면은 9.5 정도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고점인 5.9 선을 하향 돌파할 때 이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가 하락이. 그래서 대장주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분봉이 늘어져 있다는 거는 15 분봉 이렇게 보시면 15 분봉, 30 분봉 이렇게 큰 분봉을 보시면은 끄트머리가 약간 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인제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반대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 아이온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일직선이 그어지죠. 약간 중간에 반등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온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세다라는 거예요. 아이온큐가 가면 같이 가는 거고 아이온큐가 안 가는데 리게티가 혼자서 갈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D-Wave 퀀텀. 이제 앨런 바라츠가 맨 먼저 나서 가지고 그 젠슨왕의 발언에 대해서 방어를 해 줬죠. 그리고 인제 3.2달러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달러. 그리고 저항은 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제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를 꼭 고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2차 스피치가 나올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인제 앨런 바라츠가 뭔가 발언을 할 경우 또는 D-Wave에 대한 뉴스가 개별 뉴스가 발생할 때는 '생각보다 큰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오르기도 가장 많이 올랐고 그거에 비해서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4.5에서 10 사이가 이제 전고점 라인인데 여기서 인제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매수가를 체크해서 내가 좀 낮은지 높은지 잘 보시고 물량을 조절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유지를 해 준다면 21 선하고 인제 같이 50, 20이 같이 쭉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거를 61 선이 기다리는 그런 완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역시 인제 중요한 건 아이온큐의 어떤 힘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실스크인데 실스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기사에서 언급이 안 됐어요. 유일하게 언급이 안 돼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4개 종목 나머지 4개 종목은 정고점을 이미 돌파했거나 정고점 근처까지 갔다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인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원체 또 높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정고점 언저리에도 사실 못 갔어요. 절반도 못 갔죠. 그래서 현재 인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3.9 전고점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실스크도 언급을 해 주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3.9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차트와 개별적으로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5개 종목 중에서 가장 시총이 낮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음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손실 나신 분들 굉장히 좀 위로를 해 드리고 싶고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좋은 기사가 나와 가지고 저도 힘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고 꼭 양자 쪽에서 장기적으로 꼭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